탄소배출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 조치 중에서 서브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 거래 가격 제도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거래 가격 제도는 하단을 뚫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가격에다가 0.6한 그 값이 이제 하단으로 설정되는 밴드인데, 그거보다 밑에 가격이 형성이 됐었을 때 발동되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이 조항이 새롭게 이제 마련이 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4월 19일하고 6월 25일 날 그 두 번에 걸쳐서 실질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중에서 최저 거래 가격 제도가 이제 발동됐던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저 거래 가격 제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최저 거래 가격 제도가 어떤 설정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4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가격에 대한 기준은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이 톤당 17,438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준 가격에다가 0.6한 그 값에 대한 하단에 대한 레벨대가 톤당 17,438원인데, 이 가격보다 낮게 5일 연속해서 가격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이제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에 MSR에 대한 시장 안정화 조치하고 거기 중에서 하단에 대한 내용이 최저 거래 가격 제도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거래 가격 가격 설정은 설정 요건이 5일 이상 유지되고, 이 중에 5일 중에서 제일 낮게 형성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동 종료는 일단 발동이 되면은 조치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유효한데, 그 배출권 가격이 설정 가격보다 10% 높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최저 거래 가격보다 좀 10% 높게 발동된 가격보다 높게 또 5일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그 발동이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 조치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발동된 그 최저 거래 가격보다 또다시 5일 이상 또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될 경우에 그때 다시 발동 요건이 또다시 이제 동일하게 로직이 또 작동이 돼서 10% 제한을 둔 상태에서 최저 거래 가격 제도가 재발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이 이게 그 17,438원이거든요. 이게 0.6한 값이죠. 그거보다 이제 노란색 선이 5일 동안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발동된 이후에 5일 연속해서 이 12,900원보다 시장 가격이 높게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14,200원이라는 것들, 5일 중에서 제일 높게 된 것, 10% 상한한 것, 이 밴드가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고, 이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월 19일 날 한 번 발동이 됐고, 이 조건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가 6월 25일 날, 그래서 이제 5일 연속 또 하단을 뚫었고, 여기에 이제 최저 낮은 가격보다 0.1, 10% 할인한 이 가격이 9,450원이 되겠고, 여기에 다시 5일 연속 할 경우에 10% 상한을 한 1,400원이 발동 종료 가격이 되죠. 그래서 발동하자마자 5일 동안 또 올랐기 때문에 1,400원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서 발동이 종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유럽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시장 안정화 조치는 가격하고 물량에 대한 그 통제가 가능한데, 유럽은 가격은 시장에서 알아서 형성되는 걸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 중심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적정한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상한 밴드를 이렇게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일 많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8억 3,300만 톤 초과되면 이 8억 3,300만 톤보다 높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은 초과된 양에 대해서 빼서 MSR에 대해서 세이빙 해 놓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일정 부분 이 초과된 양만큼 시장에서 흡수를 해서 그 유럽에 있는 어떤 그 기구가 있거든요. 이 통제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로 핸들링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축을 해두고,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4억 톤보다 낮게 형성되게 되면 여기서 비축했던 것들을 빼서 마켓에다가 인젝션 해주는, 다시 유입시켜줘서 상한 밴드가 이렇게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시장 안정화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14년도부터 해서 16년도까지 해서 한 그 9억 톤 정도 그 물량을 백로딩 한, 그러니까 세이빙 해놓은 그 물량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물량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저희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백로딩에 대한 것들, 14년, 15년, 16년도에 걸쳐서 너무 많이 이제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백로딩으로 해서 세이빙했던 물량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MSR로 해서 20년, 21년도부터 다시 마켓에 인젝션 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하고 유럽의 시장 안정화 조치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이 0이 되더라도 일단은 감축 목표에 대한 그 타겟팅만 이제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것들이 이제 0에서 뭐 페널티가 이제 톤당 100유로로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상한 밴드는 제로에서 100에 대한 그 밴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 안정화 조치 중에서 하단을 뚫고 내려왔었을 때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그게 이제 최저 거래 가격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동 요건이 뭐 5개월, 1개월 평균에 대해서 5일 연속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밴드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매일같이 팔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도식화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종종 그런 마켓의 어떤 상황이 있게 되면 업그레이드해서 뭐 다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